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잠시 불안한 상황은 있었지만 일단은 휴전에 들어간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 휴전 발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을 추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휴전 합의가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7시쯤에 두 나라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양측 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휴전 발효 2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이란은 이건 허위 보도다 이렇게 맞서면서 추가 공격 시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휴전이 무산될 분위기에 다시 트럼프가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now I hear Israel just went out because they felt it was violated by one rocket that didn't land anywhere. I'm not happy about that, Israel, either. 네,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만 제한적으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대응을 마무리했고 이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휴전 방식이 조금 살펴보면 독특합니다. 양측이 한 번에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따라서 휴전을 하는 방식인데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했는데 예. 이 트럼프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 양측이 이 6시간 동안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이란이 12시간 휴전을 하고 예. 이어서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한 뒤에 이 완전한 휴전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었는데요. 네. 이 즉각 휴전은 마치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물러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는 그런 식의 네. 조건부 이 순차적 휴전으로 자국 내 강경파의 반발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휴전 합의 배경도 좀 궁금한 게 굉장히 휴전 합의가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격을 한 다음에 2시간쯤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 통해서 밝혔거든요. 배경이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언뜻 보면 갑작스러운 종전, 갑작스러운 휴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동의 종전 시계는요. 이란이 미국에 사전 통보한 이 공격에서 이미 멈춰서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기습 공습 하루 만에 이란이 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보복 공격에 나섰었죠. 하지만 사상자도 없었고 14발의 이 미사일 모두 요격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 대통령 못 참고 이란에 땡큐라고 했습니다. SNS에 이란이 사전에 이 공격 계획을 알려줘서 사상자가 없었다며 이 사실상 이란이 매우 낮은 수위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약속 대련을 한 셈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공격을 했다,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란이 결국 이렇게까지 한 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왜 그런가요? 사실 휴전의 제일 절박한 쪽이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36년간 이란을 무력 통치해온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핵 보유 코앞에서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핵 과학자 그리고 군 참모장 등 주요 인력과 핵 시설을 잃는 등 정말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 정권 교체 위협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물론 이란 의회가 이 막판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이 산유국인 미국에게는 위협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란 경제의 이 자살 행위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었고 결국 이란으로서도 이 휴전 외에는 뚜렷한 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 휴전 합의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각국의 득실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득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 네타냐후 총리는요. 최저 지지율 그리고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서 총리 불신임안이 발의가 됐다가 이 간발의 차로 부결이 되는 등 정치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시작과 함께 이 이란의 주요 핵 관련자들을 제거를 했고 또 방공망을 무력화한 데 이어서 미국까지 개입시켜 이 이란 핵시설 폭격까지 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이란 미사일 요격 예. 비용이요. 뭐 하루당 우리 돈으로 뭐 3-4천억 원이 든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 장기화도 막고 또 네타냐후 총리도 이 정치적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면서 복수 목적을 달성하게 된 셈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굉장히 개입을 했고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에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분열이 일어나는 등 내부적으로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 개입 후에 사흘 만에 휴전까지 주도한 점, 네. 그리고 또 벙커버스터 실전 첫 사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후퇴시켰다는 점. 물론 이제 이번 그 이란의 핵시설 파괴의 실효성을 두고서는 좀 예. 공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힘에 의한 평화로 이렇게 지금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벌써 뭐 노벨 평화상 수상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 is going to win the Nobel Peace Prize, no doubt. What everyone talked about but no one thought was possible. He has brought peace to a region that needed stability. 네, 양측의 극적 휴전으로 국제 유가, 주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동의 평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